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눈치 보기로 출발했던 시장이 결국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낙폭이 지금 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은 중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개장과 동시에 시장이 급락했는데요. 일단 중국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일환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설득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지금도 1.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 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는데 결국에는 무역 분쟁의 일환입니다. 보복의 한 측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생각지 못했던 화웨이 이슈가 또 터져 나오면서 중국 증시 급락했고요. 우리 시장도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전기전자 업종 하락을 필두로 대다수의 업종이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거래일 큰 하락을 보였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간밤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는데 휴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좀 덜 주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다행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금 나왔고요. 시장은 하방 압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유가 상승 탓에 한국의 교역 조건이 11개월 연속 악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을 보면 지난달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92.78포인트로 작년 같은 달보다 8.8%나 하락했습니다.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제가 불능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일정 기간 멕시코와의 국경 전체를 폐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경 안보의 통제력을 잃거나 또 미국 국민이 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 된다면 통제력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 기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 안보,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이른바 미래관계 정치선언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선언은 오는 25일 열릴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문과 함께 공식 서명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오토에버가 상장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IPO는 2015년 이노션 이후 3년 만으로 이번 상장을 계기로 그룹 차원 지배구조 작업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오토에버 상장으로 오너일가 지분을 희석시킴으로써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고 또 투자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이 16포인트대까지 늘어났고요. 2050선까지 바로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0.7%가 넘는 하락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초반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확 부러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때가 10시부터 11시 사이인데 중국 증시 개장을 했고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증시 지금 폭락했고요. 우리 증시도 덩달아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327억 원, 어제보다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팔고요. 기관이 999억 원이나 팝니다.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주체가 팔고 있고 개인만 또 오늘 열심히 1,306억 원 정도 저점 매수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빠지고요. 셀트리온도 결국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LG화학도 33만 원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거래 정지 재개가 생각보다 일찍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성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신한지주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포스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6,500원 빠지면서 25만 원까지 현재 붕괴가 됐습니다. 현대차 오늘 저점 또 새로 경신하긴 했는데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300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93,1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B금융 지금 0.21% 빠지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선방합니다. 5%대 급등하면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은 3%의 반등 나오고요. SK, SK이노베이션 모두 빠져내려가면서 SK이노베이션은 20만 원 현재 살짝 이탈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86.70포인트입니다. 0.8% 하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퍼센테이지로 빠지는 구간은 비슷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695포인트대부터 쭉 빠져 내려오는데 그래프 모양 거의 비슷합니다. 10시, 11시 사이에 중국 증시 개장되면서 코스닥도 한 번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련 증시들도 일제히 상승하다가 바로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686포인트대까지 오늘의 저점 부근까지 하회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도 나오면서 오늘 시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NM, 포스코캠텍 모두 빠지는 가운데 포스코캠텍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일제히 조정 나오는 가운데 포스코캠텍 7만원 무너졌습니다. HLB만이 지금 선방하면서 1.13%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코롱티슈진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펄어비스만 1.31% 올라가면서 펄어비스 2,400원 상승 1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가 오늘 좋은 흐름 보입니다. 장중이 4%가 넘게 올라가면서 2만원 터치했고 컴투스도 올라가네요. 하지만 SK머티리얼즈 오늘도 빠지면서 연일 하락 추세 이어갑니다. 제넥신도 600원 정도 소폭 조정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1130원 다시 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자, 오늘자 시장의 화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현대차가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주가가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9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게 끝모를 추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차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자동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8년 만에 10만 원대가 이탈하더니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나오고 있는 즉 손절이 손절을 불러일으키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제였었죠. 이 세타2 엔진과 관련된 리콜 가능성들 미국의 교통안전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70만 원대 리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돼서 추가적인 결함 가능성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품질의 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오명을 좀 남기는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실적이 안 되니까 주가가 밀립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업황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자동차 수요 증가율이 한 1%대로 글로벌 수요를 전망하고 있는데 현대차의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진다는 점. 특히 10월 달에 해외 판매까지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해외 판매를 보게 되면 0.5% 역성장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신형 산타페라든가 그런 어떤 신차 효과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신용 등급이 하향되는 기조인데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모두 신용 등급이 S&P에서 한 단계 낮췄고요. 무디스도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만큼 조만간 투자 등급을 하향시키겠다라는 우려감이 큰데 일단 그러면 지금 고생하게 되면 앞으로 괜찮을 것인가라고 하는 전망도 여전히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내수 쪽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 효과가 끝나게 되면 내수도 또 눈높이가 낮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 노조의 강성 노조에 대한 부담들 또한 중장기적인 어떤 청사 근육일 때 지금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어떤 라인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점들도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 25만 원대 그리고 작년 기말 배당이 3천 원대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의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 변화가 가장 중요한 추세를 만든다라고 하는 명제 아래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9만 원대 밑으로 떨어지든가 하는 단기 낙폭을 이용해서 오히려 짧은 단기 매매 가능성은 대처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제한적인 관점 쪽에서만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만 대응할 가능성의 무게를 두면서 여전히 보수적 시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각에서는 뭐 저 PBR이다, PBR이 역사적 저점이다, BPS 주당 순 자산 가치가 25만 원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전부지만 해도 뭐 10조 원인데 지금 뭐 시총이 20조도 안 된다,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만 이렇게 사고 있는데 지금 상황 수급도 꼬인 것 같고 접근 자체가 별로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보통 보면 주가가 싸다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가가 싼 거는 일단 하나의 메리트죠. 그런데 많이 빠져서 메리트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추세가 V자로 강하게 턴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그 기폭제가 보통 지금이 바닥이고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형성될 가능성이 지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9만 원대가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반등을 노리면서 대응하는 짧은 전략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예전처럼 10만 원대 그리고 12만 원대 이런 식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중기적인 관점 쪽으로 전략 가져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위도 다가왔습니다. 오늘 뭐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갔고요. 뭐 철원 이런 데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기록적인 한파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좋을지 좀 팁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겨울이 빨라지다 보니까 또 이제 수혜주 찾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 보통 보게 되면 과거보다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동향들이 주가의 경향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그런 주가의 쏠림들이 투자자들이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스마트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겨울이다 보니까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난방공사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난방 관련주부터 또 보일러 쪽의 경동나비엔 특히 작년에 이상 한파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 강세를 보였었던 파세코, 신일산업, 삼신 같은 어떤 난방기기 쪽도 관심이 단기적인 테마 쪽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식품 관련돼서 겨울이면 또 찾는 게 호빵이죠. 그리고 또 따끈한 국물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묵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또 라면 관련된 쪽도 계절적인 성수기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농심 같은 경우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 백신 관련된 쪽의 녹십자라든가 감기 예방하기 위해서 한방 제품을 주력으로 많이 파는 광동제약 그밖에 미세먼지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마스크 쪽의 파루, 웰크론 KM 이런 쪽의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적 흐름들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정도로 나오는 변화는 그렇게 아직 좀 미미하다는 쪽으로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정도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변화가 나올 만한 쪽은 농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4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할 걸로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가운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떡볶이를 재포장한 신제품 효과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눈여겨보면서 그래도 겨울이면 따끈한 라면 국물 생각난다라는 관점에서 농심 같은 경우는 주가 추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따끈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시장 오늘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가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애플도 그렇고요. 뭐 개별 종목들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약세장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0개사 중에서 400개 이상이 지난 52주 최고치에서 2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무려 15%, 그리고 다우지수도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시장을 견인해왔던 가파라고 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들의 그 성장성의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일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 조짐으로 해석하면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첨단 기술주를 제외한 대기업들의 주가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건데요. 다우지수의 그 주요 편입 종목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존슨앤존스, 코카콜라, 머크 같은 종목들은 계속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좋고요. 또 시장 기조에는 내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기 후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가 깔려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경제 예측기관들 자료를 보면은 내년도에는 플러스 2.5% 정도 성장, 중국도 6.5% 성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재정 정책이 무역 정쟁에 대한 악영향을 충분히 만회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좀 호조세를 보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은 어제 기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35% 정도 떨어진 하이테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2개월 동안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주체들이나 투자자들도 좀 매매 변동이 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미국의 그 온라인 증권사인 그 찰스 스웨브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항상 그 고객 증권 계좌에서 매매 동향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10월 달에 그 고객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났다고 보고서에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주로 대형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신탁 쪽에서 순매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장기 금리가 상승했고요.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신중한 전망, 세계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그 투자 신탁에서 가장 많은 그 상품들을 좀 처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MMF라든지 금의 투자 비중이 높은 ETF 쪽으로는 순매수가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특히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 비관적인 전망을 보는 지표가 바로 전미투자협회가 매주 발표하는 투자가 센티멘탈 지표가 있는데요. 10월 초순만 하더라도 단기 주식시장의 전망을 낙관했던 사람들이 약세로 본 투자가보다 21% 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는 약세론자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비율이 2009년 이후 평균치 4.8%보다 밑돌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연말 상전에 대한 그 특수가 좀 일어난다든지 또 연말 연초와 관련돼서 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자금 흐름도 바뀔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는 한 가지 호재가 더 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세계 증시를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술주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대표적인데 이게 이 관련주들의 하락을 투자자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첨단 기업의 대명사인 그 가파 4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 때문에 세계 경제를 리드해 왔는데요. 혁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싶다,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여집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생산했고요. 또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 기업, 그리고 아마존은 네트워크 기술을 구사해서 세계에 물리혁명을 일으켰고요. 구글은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로 세상을 바꿨는데요. 지난 3년간 이 기업들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첨단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이런 혁신성이 지금은 투자가들이 볼 때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히트 상품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를 않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첨단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IT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혁신성을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줄이겠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 식품이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유통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예정이 돼 있고요. 연말 이제 소비 시즌이 도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인 소비가 일어날지 궁금한데 이 업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도시들이 온통 단풍빛 물결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홀리데이 세일을 알리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판, 장식물들로 지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서 1년 중 가장 많은 상품이 팔리는 날이고요. 또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홀리데이 쇼핑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의 40%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일주일이 먼저 찾아왔는데요. 오프라인 세일 행사도 좀 빨라지면서 오프라인 소매점 간의 마케팅 전쟁이 지금 활발하다고 합니다. 여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커머스를 대표하는 대대적인 세일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먼데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세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이커머스 매출은 16%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아마존은 임시로 10만 명을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15로 인상했지만 일손이 딸려서 배송 물량 처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때문에 수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유통주가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국 전체적으로 홀리데이 시즌에 임시 고용은 최대 6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형 할인점인 타켓은 12만 명이 고용하고요. 그리고 백화점인 메이시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를 고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3.7%, 48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당 임금도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만 지금 경기 화랑을 좀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느 나라와는 다르게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 시장 자체의 소비성이 지금 좋아졌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매출도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전미 소매협회 자료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번 11월과 12월 상정 기간 동안에는 최대 4.8% 전후 증가한 한 7,200억 달러를 오프라인 소매점에서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5년 평균 3.9%보다는 높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예상대로 나온다면은 주시장에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미국의 증시 하락으로 작년만큼 자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매출 증가율 5.3%보다는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 또 임금 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이 때문에 연말 보너스 특수가 나타나는 새해까지를 분석한 딜로이트의 자료를 보면은 홀리데이 세일보다 긴 11월부터 1월까지 미국의 소비 동향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도 무려 22%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길게 봤을 경우에 미국의 소비 증가에 따른 일상생활용품이라든지 내구재 관련 기업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사이버 먼데이가 결국에는 미국 자체가 아니라 전 세계의 축제처럼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직구족들도 지금 열심히 클릭하기 위해서 노력 중일 것 같은데 어때요? 수수료 덜 내고 구매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차 관계 때문에 이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들어가서 진짜 득템이 되는 상품들을 좀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직구에 그 싸게 사는 방법은 아무래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외 캐시백 사이트에 가입하시면은 평소보다 높은 적립률로 인해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또 카드 결제 시에는 원화보다는 달러로 결제하시면 수수료가 좀 싸게 나옵니다. 또한 파손 위험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 대행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중에는 해외에서 할부가 가능한 카드도 사용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200 미만으로 주문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 미만 제품들을 여러 개 나눠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100 이상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 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사전에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소장님 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역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뭐 블랙 프라이데이 구매 시 이렇게 여러 가지 꿀팁들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물동량이 하루에 결제되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평소보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파페치처럼 DHL로 배송해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2일에서 3일 안에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파페치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인기 제품은 고민하다 보면은 빨리 품절이 됩니다. 이 때문에 쇼핑 리스트를 미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비교는 항상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명품과 관련해서도 사이트별로 가격을 미리 조회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워낙 많은 상품들이 하루에 배송되다 보니까 짝짝이 신발과 같이 상품이 잘못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송 지연이라든지 분실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할인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에이스가 불가능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을 이용하시면 반품이나 환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반려동물의 사료나 껌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분 문제로 화물 검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검역증이 있는지를 문의한 다음에 구입하는 절차에 착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꿀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직구족들이 설렘 가득한 시간이 도래했는데 이 기간에 어떤 점들을 이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